우리 조중현 계시죠? 네. 다음 연사로서는 국민의 소리 조중현장을 맡고 있고, 또 한승옥 모자 아사 사태에 대한 장례위원으로서 많이 애쓰고 있는 우리 조형군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조형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지났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교육이 유일한 사다리였습니다. 방금 우리 고두환 위원장님께서 어릴 적 얘기, 그리고 대학 들어간 얘기, 육사 들어간 얘기를 아주 진솔하게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육사에 들어가면 사람이 성공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나 부모의 지위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이렇게 하면 부모와 상관없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세상,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맞죠?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이 최근에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어요. 수시 모집,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수시가 있는데요, 정시는 뭐냐? 학력고사 날, 본고사 날, 시험 보는 날, 시험 딱 봐가지고 100점 만점에 99점 맞았다 그러면서 서울대 갈 수 있겠구나, 서울대 지원해도 되겠구나. 95점 맞았다 그러면 내가 연세대나 고려대는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점수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정시입니다. 정시 아시겠죠? 수시는 뭐냐면 시험 딱 한 번 봐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학교 다닐 때 특별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논문 같은 것도 쓰고, 그런 활동을 잘하면 대학교 입학할 때 딱 한 번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거, 그날 하필 배가 아파가지고 막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시입니다. 수시, 정시, 수시. 그런데 과거에는 정시였어요. 거의 대부분 100% 시험 보는 날 하루 내가 100점을 맞느냐, 하나를 틀리느냐, 두 개를 틀리느냐, 이거에 막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수시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저도 수시를 주장했지만 수시는 정시를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맞아, 이 사람은 시험은 정말 자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술적 재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전국 노래자랑만 갔다 하면 1등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1등 했다는 이유로 대학 갈 수 있어야 맞잖아요. 예술대는 시험 열심히 보는 것보다 그렇게 수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수시를 전체 학생을 100명을 뽑을 때 정시는 80 내지 90명 뽑고 수시는 10명에서 20명 뽑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15년 동안 어떻게 변했냐면 수시가 74%로 늘어나 버렸어요. 정시는 몇 명 안 돼. 시험 봐서 대학 가는 건 몇 명 안 되고 수시로 뽑는 거예요.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다닐 때 동양대학교에서 총장상을 받았다. 왜 받았느냐? 영어 공부를 잘하니까 그 학교 가서 무슨 아이들을 데려다가 뭘 좀 가르쳤다, 대학교 때. 그래서 그 총장상을 받아가지고 부산 의학전문대학원 여기를 가는데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알려진 걸 보니까 안 했는데 했다, 총장상을 주지 않았는데 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자,
자, 이제 정시는 1년에 한 번 11월 달에 시험 보는 거, 그거 시험 봐가지고 대학 가는 거 정시라고 그랬죠. 수시는 그렇게 봉사활동한 거, 이런 거, 자기소개서라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뭐냐면, 내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살았고, 고등학교 때 신념은 이거고, 내 꿈은 이거고, 내가 무슨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내가 이런 위기 극복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줄줄줄줄줄 써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그걸 보고, 아, 이 학생은 공부할 만하구나, 이렇게 합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수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딸처럼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교수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봉사활동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외국에 안 나간 것도 나갔다 그러고, 다 자기들끼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아들 딸의 성적을 조작한 겁니다. 이게 왜냐, 정시는 교실에 딱 모여서 시험 감독이 시험을 딱 보거든요. 그래서 컨닝 못해, 핸드폰도 못 써. 그 자기 실력으로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수시는 자기소개서를 집에서 써가거든요. 그걸 아버지가 써줬는지 어머니가 써줬는지, 돈을 많이 주고 대학 교수가 써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 대학 교수, 법무부 장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아이들을 보내버린 겁니다. 이거는 전 국민한테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수들이, 정치인들이 저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 교육이 희망사다리라고 하는 그 희망사다리를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정치인들이, 교수들이 발로 빵 걷어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맞죠? 이거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가 아니라 대학 교수의 양심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찬 조국과 조국의 딸과 조국의 부인과 조국을 도운 교수들,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이번에 조국의 딸은 의전원 입학이 취소돼야 되는 거예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중학교 졸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조국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기 전에 이미 서울대 법대 교수라고 하는 최고의 기득권이었고 시민단체 임원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공평과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식만을 위해서 온갖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온갖 부정, 편법, 술수, 권모,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식을 성공시키기에 급급한 사회, 그들을 너그러이 봐주자고 하는 사회, 아니 그게 무슨 죄냐고 하는 이 양심적이지 못한 좌파들, 민주당, 이런 세력을 우리 국민의 소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손자들한테 과연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2010년대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조국 사태 이전에 3년 전, 4년 전부터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종배 대표가 길거리에서 학부모들 수천 명을 모아 가지고 정시를 확대하라, 수시는 문제가 있다, 수시는 기득권자들이, 수시는 돈 있는 사람이, 수시는 권력 있는 사람이, 수시는 대학 관계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각종 불법으로 대학을 보내는 수단이니 수시를 줄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 수능 시험날 시험 잘 봐가지고 대학 가는 그런 옛날의 사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 수시 아니다. 이렇게 외쳐댔던 겁니다. 그때 정치권은 들었어야 되는 거고, 그때 참여연대나 좌파 시민사회단체는 그걸 귀 기울여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내 자식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 나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서 내 자식의 자기소개서를 써줄 형편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나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서 교수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품앗이에서 서로 총장상 줄 수 있는 사이도 아니니 이 수시를 없애는 게 사회의 정의다 라고 3,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수시의 비율을 점점점 올려갔던 것이지요. 그 결과가 조국 사태, 조국의 딸 사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소리는 이제 이번 기회로 조국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반드시 정시로 100%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대하고 수시는 보완제 역할을 해서 정말 학교 시험은 자신이 없지만 노래는 잘하고 미술은 잘하고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수시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가짜 자기소개서, 가짜 봉사활동 기록증명서, 가짜 표창장으로 대학 가는 사회가 아닌 개천에서 용나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을 다시금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드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2019년에 조국 사태, 나는 조국이 고맙습니다. 왜? 이 사태가 다 드러났으니까. 이걸 계기로 조국은 당연히 감방을 가야 되겠지만 이걸 계기로 우리가 반성하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우리 국민의 소리가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우중에도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국민의 소리를 하고 듣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국민의 귀로 들으면, 국민의 입으로 말하면 정치는 바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사회를 외치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비단 조국 딸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수없이 많은 대학 교수들, 수없이 많은 기득권자들, 수없이 많은 총장들의 아들, 딸들이 서로 품앗이하면서 상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이러한 잘못된 사회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똑바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바른 시스템을 만듭시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그 사회 시스템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멋진 사회를 만들어 줍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